아줌마, 거기 좀 비켜줄래요? 냄새나서 숨을 못 쉬겠으니까. 화장기 짙은 얼굴로 하이힐을 또각거리던 여자가 나를 지나치며 툭 내뱉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걸레를 힘주어 다시 한번 짰다. 한 손에 고무장갑, 다른 손에 물통을 든 채였지만 그보다 무거운 건 마음이었다. 서울 강북에 있는 중소 오피스텔 건물. 여기서 난 청소 일을 하고 있다. 나 김분옥. 55살. 하루에 5개 층, 복도, 화장실, 쓰레기통까지 돌면서도 누구보다 열심히 산다 자부한다. 그런데 그날따라 유독 그런 말이 가슴을 찔렀다. 냄새 난다는 그 말 한마디에 마치 내가 인간 이하로 전락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그 여자의 얼굴을 본 순간 난 그대로 얼어붙었다. 서령이? 기억에서 잊고 싶던 이름이었다. 고등학교 동창 서령. 내게 상처만 남기고 사라진 인물. 고교 시절 나는 조용한 편이었고 서령은 반에서 가장 인기 많던 애였다. 하지만 내 첫사랑을 가로챘고 뒷담화로 날 왕따로 몰았던 사람. 졸업 후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이름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내 앞에 다시 나타나다니. 분옥이? 설마 너 김분옥? 그녀는 내 이름을 들은 순간 놀란 눈으로 나를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피식 웃었다. 세상에 너 아직도 서울에 있었구나. 이런 데서 청소 일하고 있는 줄은 몰랐네. 그래도 나보다 잘 나간다고 하더니. 나는 침묵했다. 말대꾸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저 더럽혀진 화장실 바닥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서령은 지나치게 선명한 말투로 계속 내게 상처를 줬다. 내가 이 건물에 입주한 부동산 대표야. 앞으로 자주 보겠네. 청소는 깔끔하게 부탁해.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웃고 돌아섰다. 난 차마 쳐다볼 수조차 없었다. 청소가 끝나고 난 지하 창고로 내려갔다. 철제 선반 옆에 앉아 물통을 바라봤다. 아버지가 남긴 빚, 도망간 남편, 그리고 나를 키우며 살아온 딸 소연이. 나한텐 멈출 수 없는 이유들이 있었다. 그래, 내가 선택한 길이야. 더 이상 부끄러울 것도 없어. 그렇게 다짐하던 순간 누군가 지하로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아줌마, 물걸레 좀 바꿔줘요. 우리 사무실 앞 찝찝해서 안 되겠네. 서령이었다. 또다시 시작된 그녀의 말투. 나는 아무 말 없이 새 걸레를 내밀었다. 그녀는 그걸 툭 낚아채듯 받아가며 내 손을 일부러 스치듯 건드렸다. 손 좀 씻어요. 냄새나. 그녀의 말에 난 다시 숨을 들이마셨다. 분명 예전과 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아직도 그녀 앞에서 작아졌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작은 다짐을 했다. 이번엔 지지 않겠다. 며칠 후 오피스텔 관리실에서 연락이 왔다. 건물주가 바뀌었다는 소식이었다. 새 건물주는 이 건물 3개 층을 통째로 매입했다고 했다. 입주자 설명회를 연다는 공지가 붙었다. 나는 별 관심이 없었다. 어차피 난 청소부니까. 그런데 다음 날 건물 앞에 외제차가 멈춰섰고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소연아? 검정 슈트에 단정한 포니테일, 단단한 얼굴. 내 딸 소연이었다. 엄마, 오늘부터 내가 이 건물 주인이야.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서령이 있는 사무실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다. 소연이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사무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서령은 자신도 모르게 서류를 들고 있던 손을 떨어뜨렸다. 죄송하지만 여긴 사무실입니다. 예약 없이는. 건물주입니다. 소연의 단호한 목소리에 서령은 말을 잇지 못했다. 이 건물 3개 층 54억에 매입했습니다. 귀하의 계약은 이번 달까지죠. 재계약은 없습니다. 서령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리려 했지만 입이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쪽 누구 딸이야? 소연은 천천히 걸어나가며 말했다. 김분옥 씨요. 여길 매일 쓸고 닦던 그분이요. 청소부라면서요? 당신이 비웃던 그분, 내 엄마입니다. 분옥은 입구에서 모든 걸 듣고 있었다. 문 뒤에서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눈시울이 뜨겁게 젖어갔다. 자신이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말들을 딸이 대신 쏟아내고 있었다.
이 건물에서 부동산 일하셨다죠? 근데요, 우리 회사 방침에 따르면 입주자는 공동체 질서를 지켜야 해요. 청소 직원에게 인격 모독을 한 사례 CCTV 다 확보해 놨습니다. 손해배상 청구하실 건가요? 아니면 조용히 나가시겠어요? 서령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입술을 달싹거리며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릴 뿐. 분옥은 그 장면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두 손을 꽉 쥐었다. 이 순간을 몇 년이나 기다렸는지 몰라. 시간은 잠시 과거로 흘러간다. 분옥이 혼자서 소연을 키우던 시절, 그는 정말 많은 일을 했다. 학원 급식조리, 마트 시식 코너, 심지어 닭공장에서도 일했다. 딸이 잠든 밤이면 분옥은 손에 굳은 살을 문지르며 속삭였다. 우리 딸은 다르게 살아야 해. 그 소연이 대학을 졸업하고 창업을 했고 고작 8년 만에 이 건물의 건물주가 되었다. 그 성공은 돈보다 무거운 증명이었다. 청소부의 딸도 할 수 있다. 며칠 후 서령의 사무실은 정리됐다. 간판은 떼어졌고 복도 한쪽이 새하얗게 비워졌다. 그 자리에 들어선 건 소담도시락이라는 새로운 업체였다. 분옥이 오랫동안 꿈꾸던 작은 음식 브랜드. 소연은 엄마의 레시피로 브랜드를 만들고 이 건물 1층부터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엄마, 여긴 이젠 엄마 이름으로 채워질 거야. 분옥은 주방 앞에 서서 주방모를 꼭 눌렀었다. 그리고 거울 앞에서 미소를 지었다. 냄새 나는 년이란 말 대신 이젠 대표님이라 불릴 자신이 생겼다. 주말 아침 1층 입구에는 붉은 리본이 나풀거렸다. 소담도시락 GRANDOPEN이라는 현수막 아래 작은 연단이 설치되었고 분홍색 풍선들이 벽면을 따라 장식되었다. 분옥은 앞치마를 입고 식당 안에서 부지런히 움직였다. 소연은 손에 마이크를 들고 간단한 인사말을 준비하고 있었다. 엄마, 오늘 사람들 많이 와. 긴장하지 말고 평소 하던 대로 하면 돼. 내가 너 때문에 사람 앞에 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 분옥은 손을 덜덜 떨며 양손을 씻었다. 그녀는 청소부에서 도시락 사장님이 되어 생애 처음으로 기자들 앞에 설 예정이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곳은 제 어머니의 이름에서 따온 소담도시락입니다. 제 어머니는 이 건물을 20년 넘게 청소하시던 분이셨습니다. 한때는 같은 건물 안에서 멸시도 받으셨지만 이젠 이곳의 주인이십니다. 청중 속에서 박수가 터졌다. 어떤 이들은 눈시울을 훔쳤고 일부는 분옥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예전 이 건물의 직원들이었다. 그럼 지금부터 오픈을 기념하며 리본 커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소연과 분옥 그리고 몇몇 입주자 대표가 함께 리본을 자르자 경쾌한 박수 소리와 함께 음악이 흘러나왔다. 소담도시락의 문이 열렸다. 그날 오후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간 시간 주방 뒷문이 살짝 열리며 익숙한 얼굴이 들어섰다. 서령이었다. 그녀는 단정한 옷차림에 손에 수건과 장갑을 들고 있었다. 왜 왔어요? 소연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일하러 왔어요. 구인 공고 보고. 순간 주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분옥이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여긴 예전 그 자리 아니에요. 쉽게 생각하지 마요. 서령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제가 그때 무례했던 거 압니다. 잘못했습니다. 지금은 정말 어디든 일해야 해요. 이혼도 했고 집도 없고. 정말 이 도시락집에서라도 시작하고 싶습니다. 분옥은 잠시 눈을 감았다. 자신을 쓰레기 냄새 나는 년이라 부르던 여자를 눈앞에서 보며 한때의 치욕이 다시 떠올랐다. 그러나 그녀는 손에 든 칼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했다. 이 주방 청소부터 시작해요. 구석구석. 냄새가 안 나게. 서령은 울컥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뭐든 하겠습니다. 소연은 못마땅했지만 엄마의 결정을 존중했다. 다음 날부터 서령은 아침 일찍 나와 주방을 청소했다. 배식도 도왔고 도시락 포장도 배웠다. 그녀는 예전과 달랐다. 말수가 적었고 무릎을 굽힐 줄 알았다. 한 번은 배달 기사가 음식을 쏟자 본인이 직접 손으로 줍고 다시 포장을 했다. 손님 중에는 그녀를 알아보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모두가 그녀가 왜 여기 있는지 알고 있었기에. 며칠 후 분옥은 서령에게 따뜻한 도시락을 건네며 말했다.
이 일 쉽게 보지 마요. 밥이란 건 사람 마음을 담는 거니까. 우리가 만든 도시락은 고된 사람들을 위한 위로예요. 서령은 눈물이 맺힌 채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셔서. 아침 5시 시장 골목이 채 밝기 전 소담 도시락의 주방에 불이 들어왔다. 가장 먼저 문을 연 건 다름 아닌 서령이었다. 전날 퇴근하며 내일은 제가 제일 먼저 열게 해주세요라고 말한 그녀는 진짜 약속을 지켰다. 이른 새벽 그녀는 국거리 재료를 손질하고 밥솥을 닦고 낡은 오븐에 불을 붙였다. 분옥은 뒷문으로 들어오다 그 모습을 보고 놀랐다. 어제 늦게까지 했을 텐데. 일찍 자고 일찍 나왔습니다. 이제는 제 하루가 이곳에서 시작하니까요. 서령의 손엔 굳은 살이 생기기 시작했고 표정은 조용히 단단해졌다. 그날 아침 7시 반. 도시락 첫 배달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던 중 갑자기 후드에서 타는 냄새가 피어올랐다. 이거 뭐지? 소연이 기름 튀김을 하던 중 기름 온도가 급격히 올라간 걸 눈치챘고 순간 화염이 솟구쳤다. 엄마! 불. 분옥이 소화기를 꺼내려 달려갔고 서령은 냉큼 물수건을 들고 주변 열기 차단에 나섰다. 화재는 다행히 주방 내에서 빠르게 진압되었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다. 기름 냄새와 그 흐름으로 식당 내부가 엉망이 되었고 그날 배달 예약은 전부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배달 고객 중 한 명이 전화를 걸어왔다. 오늘 점심 도시락 괜찮은 거예요? 무슨 사고 났다던데? 그 말 한마디가 퍼지기 시작했다. 건물 직원들 커뮤니티와 SNS에 소담 도시락 주방 화재라는 제목이 올라왔고 불만 댓글이 이어졌다. 청결 믿고 먹었는데 실망이네요. 불났으면 사과라도 해야지 공지도 없고. 전통시장 음식이 이래서 무섭다니까. 소연은 하얗게 질렸고 분옥도 손을 부여잡았다. 제가 고객님들께 직접 사과하겠습니다. 서령은 앞치마를 메고 인근 사무실 10곳에 일일이 방문해 해명했다.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 주방에서 작은 사고가 있었지만 위생은 이상 없습니다. 조리 라인은 다시 소독했고 도시락은 새로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모두 그녀를 의심했지만 정중한 태도와 진심 어린 설명에 조금씩 마음이 풀렸다. 그리고 반전은 한성식품 본사 관리부장이 직접 찾아와 한마디를 던진 데서 시작되었다. 이 도시락집 위기 관리 하나는 제대로네. 내일부터 우리 팀도 점심 여기로 통일시킵시다. 그날 오후 소담 도시락은 SNS에 정정 공지를 올렸고 고객들은 빠르게 호응했다. 화재에도 불구하고 위생 철저하게 지켜줘서 믿음 생겼어요. 직원이 직접 사과하러 왔다는 점 요즘 보기 드문 진심입니다. 서령은 더 이상 무시당한 과거의 여자가 아니었다. 소연은 조용히 그녀를 불렀다. 오늘 고마웠어요. 진짜로. 저야말로 이렇게라도 갚을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밤 분옥은 수첩 한 귀퉁이에 이렇게 적었다. 사람은 쓰레기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양분이 되기도 한다. 딸도 자신도 그리고 서령까지. 이 도시락집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 진짜 밥을 짓고 있었다. 장맛비가 며칠째 이어지던 어느 날 소담 도시락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비에 흠뻑 젖은 회색 양복 차림의 남자. 낯익은 듯 낯선 얼굴이었다. 그를 본 순간 서령의 표정이 하얗게 질렸다. 김 실장? 남자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그 이름 잊었을 줄 알았는데. 여전하군요, 설 부장님. 그 말에 분옥과 소연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서령이 부장님이라고 불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 둘이 할 말이 좀 있지 않습니까? 남자는 식당 밖 골목을 턱짓으로 가리켰고 서령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따라 나섰다. 서령은 7년 전까지 국내 식품 대기업 유정푸드 본사에서 영양연구팀 부장을 맡고 있었다. 각종 개발 회의를 주도하며 임원 승진 후보로까지 이름이 오르내릴 정도였다. 그러나 내부 고발 사건 하나로 그녀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식품 원재료에 대한 허위 보고 유통기한 조작 정황. 서령은 이 모든 걸 공익 신고했지만 회사는 그녀를 배신자로 몰았다. 여자가 뭘 안다고 설치느냐. 결혼도 안 한 게 회사에 충성한다더니 결국 뒤통수를 쳤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내부 배신자로 낙인 찍혀 쫓겨났다. 이번에 납품 건 다시 우리 쪽으로 넘기시죠. 과거 조용히 덮어주는 조건으로. 김 실장은 말끝마다 혀를 찼다. 소담도시락이 최근 입찰한 학교 급식 납품건. 유정푸드 측이 탈락한 이유가 서령의 레시피 영향력이라는 게 드러나며 시기심이 폭발한 것이었다. 이 시장에서 다시 이름 날리긴 싫으신가 봐요. 다시 묻으려면 그때처럼 조용히. 서령은 그의 말을 끊었다. 그때와 지금은 달라요. 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니까. 그리고 단호하게 덧붙였다. 당신들이 덮었던 진실, 이젠 나도 꺼낼 준비됐어요. 밤늦게 서령은 다락방에서 오래된 노트북 하나를 꺼냈다. USB 안에는 그 시절 모아두었던 회의록, 음성 파일, 거래 명세서 등이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그녀는 고민 끝에 메일을 하나 보냈다. 수신인은 한빛 고발 저널이라는 독립 언론사였다. 제목 유정푸드 식품 위생 조작 자료. 첨부 2017만 2018 내부 회의 증거. 그녀는 마침내 침묵을 깼다. 며칠 후 소담도시락에 기자들이 들이닥쳤다. 분옥은 서령을 따로 불렀다. 내가 그런 일을 겪었는지 몰랐구나. 죄송해요, 사모님. 시작할 땐 밝힐 수 없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분옥은 잠시 서령의 손을 잡고 눈을 감았다. 난 그런 너가 자랑스럽다. 우리 식당은 그런 진심으로 지켜지는 거야. 그리고 처음으로 서령을 진짜 식구라 부르며 말했다. 이제부터 내 자리는 그 식당 맨 앞줄이다. 뉴스에 보도되자 SNS에선 서령의 실명이 빠르게 회자됐다. 대기업의 비리를 폭로한 도시락집 사장님 멋지다. 청소부로 시작해서 다시 일어선 여자 찢었다. 위생과 진심 둘 다 가진 도시락이 여기 있다. 소연도 분옥도 직원들도 하나로 뭉쳤다. 심지어 분옥의 남편이 직접 와서 말했다. 여자가 진심이면 뭘 해도 해낸다는 걸 보여준 분이네요. 그 사람 있잖아, 그 소담도시락 사장. 응응, 전에 대기업에서 내부 고발했던 사람이래. 뉴스에 나왔잖아. 와, 그런 사연이 있었을 줄이야. 나는 그냥 조용한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서령은 평범한 도시락집 사장에서 정의를 위해 싸운 의인으로 떠올랐다. 아침 시장, 슈퍼마켓, 임의용실 할 것 없이 그녀의 이름이 회자됐다. 그리고 그 소문은 과거 그녀를 짓밟았던 이들의 귀에도 흘러들어갔다. 여보세요? 서령 씨? 지금 이러는 게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겁니까? 낯선 번호. 그 목소리는 김 실장이 아니라 그때의 전무였다. 그녀가 직접 고발했던 장본인 중 하나.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요? 뉴스 하나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진 않겠지만 서령 씨 좋게 끝낼 수 있었던 걸 왜 건드린 겁니까? 서령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좋게요? 그때 저한테는 좋게가 없었잖아요. 전 아무것도 없어진 채로 나왔고 당신들은 지금도 회사 안에서 웃고 있더군요. 그럼 이번엔 서령 씨도 가만 안 둘 겁니다. 뚝 수화음이 끊기며 서령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그 눈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분노와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런 협박 받으면서도 계속할 거예요? 소연이 물었다. 서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 이제는 숨어 살기 싫어. 그럼 나도 같이 싸울게요. 그래요, 사장님. 저희가 있잖아요. 분옥이 두 팔을 걷어붙이며 말했다. 하나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뉴스 공유, 기사 댓글, SNS 게시까지 나섰다. 소담도시락은 어느새 공익과 진심의 브랜드가 되어가고 있었다. 며칠 후 식당에 우편이 도착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통보. 계약 연장 거부 사유 건물 이미지 훼손 우려. 그 건물의 주인은 다름 아닌 유정푸드 관계사 소유 부동산 법인. 과거의 손길이 지금 그녀의 터전까지 덮쳐온 것이었다. 이제는 진짜 날 쫓아내려고 하네. 하지만 서령은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한 미소를 지으며 소연에게 말했다. 우린 식당 하나로 시작했지만 브랜드가 생겼어. 장소가 사라져도 우리는 안 사라져. 이럴 줄 알고 준비했지. 분옥이 식당 뒤편 컨테이너 문을 열었다. 그 안엔 개조된 푸드트럭 한 대가 들어있었다. 남편이 예전에 해보자고 샀던 거야. 이제 때가 온 거지.
그녀들은 곧장 푸드트럭에 소담이 간다라는 이름을 붙이고 SNS 마을 커뮤니티에 공지를 올렸다. 소담 도시락, 이번엔 바퀴 달고 찾아갑니다. 진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도시락을 넘어서 이제는 지역을 순회하며 따뜻한 음식을 전하는 소담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서령 사장님, 혹시 생방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공익 고발자로서가 아니라 인생을 다시 일으킨 여성 창업자로서. 그녀는 고민했다. 너무 많은 시선과 관심. 하지만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젠 숨어 있는 게 미안하니까요. 누군가에게는 제 이야기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푸드트럭 1호는 아파트 단지 앞, 학교 정문, 시청 앞 광장 등지에서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이야기를 들은 고객들은 도시락을 사며 물었다. 그 기사 속 그분 맞죠? 서령은 미소 지으며 도시락을 건넸다. 맞아요. 그런데 이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날 밤 소연과 함께 트럭에 기댄 채 하늘을 올려다봤다. 사장님, 이제 진짜 끝이 아니고 시작인 것 같아요. 서령은 조용히 대답했다. 응, 우리 이제부터 진짜 잘 살아보자. 자, 여러분, 오늘의 초대 손님은 소담도시락의 사장님이자 정의로운 고발자이기도 하신 이서령님입니다. 서령은 심호흡을 하며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손엔 푸드트럭에서 방금 꺼낸 도시락 하나가 들려 있었다. 반갑습니다. 전 사장님 이야기 신문에서 보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전 그냥 제 몫을 했을 뿐이에요. 인터뷰는 예상보다 훨씬 따뜻하게 흘러갔다. 사연이 소개되자 청취자들의 문자가 쏟아졌다. 사장님, 당신 덕분에 저도 용기 냈어요. 남편 회사에서 비리를 받는데 오늘부로 신고할 겁니다. 서령은 울컥했다. 말 못할 고통 속에 견뎌온 세월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었음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휴대전화는 끊임없이 울려댔다. 지역 방송이었지만 인터뷰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사장님, 혹시 프랜차이즈 생각 있으신가요? 우리 동네에도 와주세요. 도시락 100개 일괄 주문하고 싶어요. 이름 모를 투자자들, 소상공인협회, 지방 언론까지 연이어 연락이 왔다. 소담도시락은 하루아침에 전국적 브랜드처럼 인식되기 시작했다. 소연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진짜 우리 뭐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서령은 조용히 미간을 찌푸렸다. 모두가 우릴 응원하는 건 아닐 거야. 특히 저쪽은. 며칠 후 푸드트럭 아래에서 낯선 봉투가 발견되었다. 봉투엔 붉은 잉크로 삐뚤삐뚤 적힌 한 문장. 때려치워. 내가 밝힌다고 세상이 바뀔 줄 알았냐? 서령은 덤덤하게 편지를 접어 쓰레기통에 던졌다. 하지만 분홍은 분노에 가득 차 말했다. 이건 고소감이에요. CCTV 돌려봐야죠. 서령은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아니야. 우리가 해야 할 건 흔들리지 않는 거야. 며칠 후 시청 산하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연락이 왔다. 서령님의 이야기 우리 청년들에게 들려주시겠어요? 서령은 망설였다. 제가 멘토가 될 자격이 있을까요? 담당자는 웃으며 말했다. 실패를 견디고 다시 일어난 사람이야말로 가장 좋은 멘토죠. 그날 이후 서령은 격주마다 지역 청년들에게 실패 후 재기와 기업의 윤리에 대한 강연을 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진심은 젊은 세대의 마음에도 닿았다.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그 여자 브랜드화됩니다. 유정푸드 본사 회의실 윤철호 전무가 책상을 내리쳤다. 이미 소비자 이미지 타격 있습니다. 지금이 제일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들은 전략팀을 동원해 온라인상 서령 관련 콘텐츠에 악성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 쉬한다, 자기 홍보용이다, 뒷배경 입대 등 악의적인 댓글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사장님, 이거 좀 보세요. 소연이 들이민 스마트폰엔 서령을 모욕하는 댓글들이 수십, 수백 개가 달려 있었다. 조용히 청소나 하지 그랬어 라네요. 무섭죠? 서령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예전 같으면 무너졌을 거야. 근데 지금은.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지켜야 할 직원들, 응원해준 손님들, 그리고 진실이 있어.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어.
서령은 밤새도록 계획서를 써내려갔다. 새로운 메뉴 개발, 푸드트럭 2호점 증설, 그리고 청년 창업 협업 프로젝트. 이젠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의미 있는 성장으로 그녀는 나아가고 있었다. 법무팀 소송 준비 들어가. 유정푸드 회장실. 박 회장은 잔뜩 구겨진 신문을 던지며 분노를 토해냈다. 그 기사에는 청소부 출신 사장의 양심 폭로라는 제목으로 서령의 이야기가 실려 있었다. 이미지 타격은 둘째치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약자라는 프레임에 갇혀버려. 그리하여 유정푸드는 서령과 소담도시락을 대상으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금액은 무려 5억 원. 사장님 이거 오늘 법원에서 왔어요. 소연이 들고 온 등기 우편. 봉투를 뜯자마자 펼쳐진 건 민사소송 통지서였다. 허위 사실을 공표하여 원고의 영업을 침해하고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 서령은 손이 약간 떨렸다. 한순간 또다시 그녀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5억이라니. 분혹이 치밀어 오르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말했다. 이건 협박이에요. 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며칠 후 한 명의 변호사가 서령을 찾아왔다. 김태준. 공익소송으로 유명한 인권 변호사였다. 제가 돕겠습니다. 서령님의 용기, 그걸 짓밟는 일은 제가 못 봅니다. 서령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비용은? 걱정 마세요. 이건 제 신념입니다. 그날 이후 김 변호사는 그녀의 든든한 방패이자 화살이 되었다. 법률 대응은 물론 언론과의 교섭, 그리고 대중 여론전까지 빈틈없이 준비했다. 사장님, 이제 진짜 확장해도 되는 거죠? 소연과 직원들은 작은 창고를 개조해 2호 트럭을 만들고 있었다. 젊은 청년 구직자들이 함께하겠다며 자원에 손을 보탰다. 여기선 채식 도시락만 팔죠.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식사. 서령은 소담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타겟층을 겨냥한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다. 푸드트럭 외관에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진심으로 만든 한 끼, 정의로 만든 한 길. 그 여자 위증한 거 아냐? 익명의 SNS 계정들이 퍼뜨리기 시작한 서령의 과거 조작살. 심지어 어떤 유튜버는 그녀가 실제 청소부도 아니었다며 조롱 섞인 방송을 했다. 사장님, 이건 명백한 조작이에요. 김 변호사는 즉시 대응에 나섰다. 우린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형사고소로 바로 들어갑시다. 서령은 마음을 다잡았다. 저는 청소부였습니다. 자랑스러운 직업이었고 그 시절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서령은 다시 방송에 초대되었다. 이번엔 전국망 공중파였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왜 이걸 폭로했나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모욕당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는 걸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어요. 그날 수많은 시청자가 문자와 메일을 보내왔다. 그녀의 진심은 다시 한번 대중을 울렸고 고발은 복수가 아닌 정의로 받아들여졌다. 소연은 최근 외부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다. 딸의 입장에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소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무대에 올랐다. 어릴 적엔 부끄러웠어요. 친구들에게 엄마 직업을 말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제 영웅이에요. 청중은 박수로 화답했다. 그녀도 성장하고 있었다. 고통의 유산은 희망의 유산으로 바뀌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31부 원고 유정푸드, 피고 서령. 법정안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유정푸드 측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세웠고 서령 측은 김태준 변호사 단 한 명. 하지만 그 눈빛만은 단단하고 매서웠다. 원고는 피고가 방송과 SNS를 통해 유정푸드의 명예를 훼손했고 영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합니다. 판사의 낭독에 서령은 담담히 고개를 들었다. 김 변호사는 첫 발언부터 강공이었다. 저희는 피해자의 직접 경험뿐 아니라 당시 현장 관리자와의 통화 내용, 녹취 파일 등을 제출합니다. 법정안이 술렁였다. 녹취에는 이런 대사가 담겨 있었다. 아니, 청소부면 청소나 하지 외갑나라 배나라야? 그 사람한텐 음식도 아까워. 냄새 나잖아.
법정 안 유정푸드 측 변호사는 안색이 싸늘해졌다. 그들의 대응은 예상 외로 느렸다. 유정 내부의 실상을 너무 몰랐던 탓이었다. 그리고 다음 날 김 변호사 사무실로 도착한 한 통의 등기. 전 유정푸드 직원이라는 이름 없는 보내니. 편지 안엔 유정푸드의 직원 관리 시스템에서 추출한 인사기록, 회식 강제 동원 정황, 인권 침해 관련 내용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 안에는 이런 메모도 있었다. 박 회장 지시 청소부 같은 건 앞에 내세우지 마라. 이미지 타격 크다. 김 변호사는 그 자료를 복사해 증거 목록에 추가했다. 서령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도와주는 사람도 생기고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니란 뜻이네요. 법정 공방이 이어지는 동안 유정푸드의 주가는 하락했고 온라인에서 불매운동 해시태그가 퍼지기 시작했다. 심지어 한 파워 블로거가 유정푸드 알바생 시절 회식에서 성희롱 당하고 쫓겨났다는 폭로글을 올리면서 기존의 이미지에 큰 금이 가기 시작했다. 서령은 조심스럽게 김 변호사에게 물었다. 혹시 제가 이길 수도 있는 걸까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이깁니다. 단지 언제 어떻게 이기느냐의 문제일 뿐. 혹시 프랜차이즈 관심 있으세요? 유명한 채식 레스토랑 브랜드 대표가 직접 소담을 방문했다. 제가 직접 먹어봤는데요. 정말 영혼이 담긴 도시락 같았습니다. 우리 브랜드와도 잘 맞을 것 같아요. 서령은 고민 끝에 말했다. 조건이 있어요. 어떤 가맹점주든 청소부부터 시작한 사람도 당당히 주방장이 될 수 있어야 해요. 그 말에 대표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그래서 더 하고 싶은 거죠. 같이 갑시다. 뉴스 속보입니다. 청소부 출신 자영업자 서령 씨가 국내 최대 식품 기업 유정푸드와의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서령의 모습이 담긴 화면이 송출되자 SNS에는 수천 개의 응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진짜 대단하다. 나도 힘내야지. 우리 엄마도 식당에서 일하셨는데 울컥했다. 서령 씨 응원합니다. 끝까지 가주세요. 서령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의 투쟁은 단지 개인의 복수를 넘어 수많은 보이지 않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 당장 기자회견 열어. 유정 회장은 사내 비상대책회의에서 주먹을 내리쳤다. 그의 얼굴은 울그락불그락했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우리 유정이 청소부한테 밀릴 기업이야? 이틀 후 유정푸드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내용은 이랬다. 소담도시락 대표 서령 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과장되었으며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오히려 당사는 그동안 다문화 여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자들의 질문은 전혀 호의적이지 않았다. 그런데 왜 내부 고발이 그렇게 많았죠? 서령 씨가 제출한 녹취는 위조가 아닌데 이에 대한 입장은? 유정 회장은 말을 흐렸다. 그 모습이 고스란히 뉴스로 송출됐다. 그날 밤 서령에게 익명의 전화를 받았다. 회장님께서 원만히 마무리하고 싶어 하십니다. 보상금으로 5억 원 제시하시겠답니다. 김 변호사는 곧바로 전화를 끊었다. 서령은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혹시 진짜 끝낼 수 있다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5억이면요? 다시는 아무도 모욕 못하게요? 그 5억으로 당신이 쌓아온 명예를 살 수 있나요? 당신이 증명한 건 돈 이상의 가치예요. 서령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재판 마지막 날. 김 변호사는 판사에게 증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추가 증인 유정푸드 인사팀 전 과장 김소영 씨입니다. 법정안이 술렁였다. 그녀는 몇 해 전 퇴사한 뒤 소식이 끊겼던 인물이었다. 김소영은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했다. 회식 때 여직원이 남자 상사의 술잔을 거부하면 다음 날 바로 인사이동이 됐습니다. 청소부분이 유니폼 바뀐다고 항의했더니 회장님이 그러면 그만두게 하라 하셨어요.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유정 측 변호인은 침묵했다. 재판 다음 날. 언론과 SNS는 서령의 이름으로 뒤덮였다. 인터뷰 요청, 후원 제안, 심지어 TED 강연 요청까지 쏟아졌다. 소담도시락 대표 서령, 기업 갑질에 맞서 이긴 최초 사례.
냄새난다던 그녀, 이제는 사회적 영웅으로. 지금껏 무명으로 살아온 그녀의 인생이 새로운 챕터로 넘어가는 순간이었다. 3개월 후, 서울지방법원 민사 31부는 판결을 내렸다. 피고 서령은 공익적 목적에서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으며 원고 유정푸드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차별적 발언을 방조한 책임이 있음이 인정됨.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한다. 서령은 판결문을 들고 법정을 나서며 오래전 자신에게 침을 뱉던 회장의 얼굴을 떠올렸다. 당신은 잊었겠지만 나는 절대 잊지 않았다. 소담도시락은 이제 전국 12개 지점으로 확대되었다. 그녀는 각 점포의 청소 직원을 본사 정직원으로 승진시켰고 모두 주방장 또는 지점장이 될 수 있는 사내 육성 제도를 만들었다. 과거의 나는 버려졌지만 지금의 나는 누군가의 희망이니까요. 서령의 이야기는 그저 청소부 출신 성공담에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곧 국회 국정감사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초청되었다. 유정푸드 사건을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정의당 최민수 의원이 그녀를 호출한 것이다. 국회 본관에 들어선 날, 서령은 검정 정장을 입고 단정하게 머리를 올렸다.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 앞에서 그녀는 한치의 떨림도 없이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청소부로 시작해 수많은 모욕을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들었던 건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침묵의 벽이었습니다. 그날 생중계로 방송된 그녀의 증언은 실시간 댓글 20만 개를 넘기며 전국을 뒤흔들었다. 국정감사 이후 여러 정당에서 그녀에게 연락을 해왔다. 심지어 한중진 국회의원은 이렇게 제안했다.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오세요. 당신처럼 현실을 아는 인물이 필요합니다. 서령은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의 변호사였던 김태경은 조용히 말했다. 그건 당신이 더 많은 사람을 살릴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녀는 긴 시간 고민 끝에 답했다. 그럼 국회는 제 도시락보다 나은 곳이어야 할 텐데요. 그 사이 유정푸드의 회장실. 유정 회장은 말 그대로 궁지에 몰려 있었다. 주가는 반 토막이 났고 내부 임직원 37명이 퇴사했다. 고객 클레임도 연일 폭주했다. 다 그 여자 때문이야. 저 여자가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는 끝이야. 그는 결국 불법 사찰까지 저지를 계획을 세운다. 사설 정보업체를 동원해 서령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모든 움직임은 이미 국정원에 포착되고 있었다. 며칠 후 또 다른 폭로가 세간을 뒤흔들었다. MBC 시사고발 프로그램에 유정푸드의 하청업체 사장이 익명으로 출연해 이렇게 밝혔다. 실은 납품식자재에서 유통기한 조작이 많았습니다. 본사에 보고했는데도 회장은 묵살했죠. 그 방송은 단 1시간 만에 유정푸드 불매운동 해시태그를 전국 트렌드 1위로 만들었다. 유정 회장은 그제서야 고개를 떨궜다. 그의 마지막 카드마저 실패로 돌아간 순간이었다. 국감 이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름도 소담법 서령의 도시락 브랜드에서 따온 이름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렇게 말했다. 이제 어떤 직장에서도 청소부라고 무시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녀는 말없이 자료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제야 정말 조금은 바뀌는구나. 어느 날 회사로 한 통의 손편지가 도착했다. 익명의 청소 노동자라고만 적힌 발신자. 대표님, 저도 예전엔 자살까지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살아서 싸우는 걸 보며 다시 버텨보기로 했어요. 감사하다는 말밖에 못 드리겠어요. 서령은 편지를 가만히 접고 가슴 깊숙이 품에 넣었다. 그리고 팀원들에게 말없이 도시락 하나씩을 손에 들려주었다. 오늘은 내가 직접 배달할게. 서령은 이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비례대표 7번. 예상보다 낮은 순번이었지만 그녀의 이름값은 컸다. 언론은 매일같이 그녀를 조명했고 각종 강연과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다. 하지만 국회는 냉혹한 곳이었다. 대형 로펌 출신, 판사 출신, 교수 출신들 사이에서 청소부 출신은 그 자체로 경멸의 대상이었다. 의정활동은 드라마가 아니야. 소설 좀 그만 쓰세요. 국감회의 도중 한 의원이 조롱하듯 내뱉었다.
서령은 순간 굳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맞습니다. 여긴 드라마가 아닙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진짜 바닥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저 같은 사람이고요. 그녀의 일침에 방청석에서 조용한 박수가 일었다. 하지만 뒤에서는 끈질긴 함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서령이 근무했던 구청 위생과 시절, 담당했던 식품위생 단속건이 재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그때 당신이 봐준 거 아니야? 한 식당 봐줬다면서. 익명의 제보자가 나섰고 일부 언론은 도시락 대표의 이중성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시작했다. 그녀의 보좌관조차 당황했다. 의원님 혹시 정말 예전 구청 시절에. 서령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난 원칙을 어긴 적 없어. 그 당시 식당은 기준치 넘지 않았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었어. 하지만 증거는 누군가에 의해 조작되고 있었다. 그때 국회의원 서령 앞으로 한 남자가 찾아왔다. 그는 바로 유정푸드의 전직 감사실장, 지금은 자영업자로 돌아간 이상철이었다. 그때 제가 사장님 뒷조사하라고 지시받았습니다. 그는 USB 하나를 건넸다. 유정 회장이 의원님 음해하려고 언론 플레이시킨 정황 전부 들어있습니다. 녹취도 있고요. 그녀는 무겁게 고개를 숙였다. 당신은 왜 이걸 지금 내게 넘기는 거죠? 이상철은 말없이 자신의 손목에 흉터를 보였다. 그땐 무서웠지만 이제는 속죄하고 싶습니다. 며칠 뒤 서령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직접 단상에 올라 USB를 흔들며 말했다. 국민의 대표를 음해하고 여론 조작을 한 대기업 회장, 유정 회장과 그 배후를 오늘 이 자리에서 폭로하겠습니다. 국회 TV로 생중계된 그 장면은 순식간에 온라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다. 그녀는 침착하게 자료를 공개했고 관련 인사들은 즉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그 사건 이후 서령은 어느 지방 포럼에서 강연을 했다. 끝난 뒤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저 고등학교 때 서령 씨 괴롭히던 오미정이에요. 그 이름. 서령은 순간 숨이 멎을 뻔했다. 고등학교 시절 자신의 도시락을 몰래 버리며 냄새난다고 조롱하던 그 아이. 하지만 눈앞의 미정은 달랐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고 눈엔 진심이 있었다. 나도 청소일 하고 있어. 그때 진짜 미안했어. 매일 후회하고 있었어. 서령은 잠시 말없이 그녀의 손을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그 말 듣고 싶었어요. 시간이 흘러 서령은 다음 총선을 준비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했다. 제목은 걸레로 닦은 세상. 전국 도서관과 시니어 센터에 무상으로 배포되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전국 수많은 중장년층에게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청소부였던 시절 사람들은 나를 투명인간처럼 취급했어요. 하지만 나는 그 자리에서도 세상을 배웠고 지금은 그 배운 걸로 세상을 다시 닦고 있어요. 서령이 만든 푸른정 도시락 브랜드는 이제 한국을 넘어 일본, 미국, 심지어 유럽 식품 박람회에서도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특히 그녀가 직접 개발한 장아찌 도시락 시리즈는 헬스케어 트렌드에 맞춰 건강식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프랑스 파리의 한 유명 백화점에서는 이 도시락을 먹고 나서야 진짜 아시아를 알았다는 평이 남겨졌고 미국의 유명 푸드 블로거는 그녀를 한식의 숨은 외교관이라 불렀다. 하지만 글로벌 확장은 곧 도전의 시작이기도 했다. 중국 대형 유통업체와의 수출 계약이 성사될 무렵 갑작스럽게 국내 언론이 그녀의 회사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서령 대표 저임금 아르바이트 착취 논란. 공장에서 일하는 노인들 10시간 넘게 서서 작업. 그녀는 분노했다. 직접 현장을 돌며 확인했지만 작업 환경은 업계 최고 수준이었고 근무자는 자발적으로 일하고 있었다. 우린 일하는 게 즐거워요. 친구도 생기고 용돈도 벌고. 그러나 누군가가 교묘하게 사진과 내용을 조작해 마치 노인 학대 사업장처럼 만들어 유포한 것이었다. 그 배후에는 국내 대기업 급식업체가 있었다. 서령의 도시락 브랜드가 위협이 되자 언론 플레이로 이미지를 무너뜨리려 했던 것이다. 서령은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저는 청소부로 시작한 사람입니다.
누가 저를 무시하든 조롱하든 저는 주눅들지 않습니다. 제가 함께한 동료들과 만든 이 브랜드는 단순한 도시락이 아닙니다. 이건 저희 세대의 희망이고 노년의 자존심이며 한국 식품 산업의 미래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기자회견 이후 각종 커뮤니티에는 진짜 일하는 사장, 시니어의 자부심이라는 반응이 터져나왔다. 주가도 다시 상승했고 논란을 제기한 기업은 여론의 문매를 맞았다. 그런 와중에 서령에게 한 통의 손편지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그녀의 어머니 오정순이었다. 영아 미안하다. 그때 너를 밀어낸 게 평생의 후회다. 내가 이렇게 큰 사람이 될 줄 알았으면 나는 그날 그렇게 널 내치지 않았을 거야. 서령은 펜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 편지를 조용히 접어넣었다. 그리고는 그날 밤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갔다. 엄마, 나야. 서령의 등장에 오정수는 눈을 크게 떴다. 20년 만에 보는 딸의 얼굴.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카락도 희끗했지만 그 눈동자만큼은 여전히 똑같았다. 내가 내 딸 서령이 맞니? 응, 엄마. 나야.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하다, 딸아. 그때 그 말 다시 주워 담고 싶었는데. 밥이나 마라 그 말이요? 덕분에 내가 밥으로 세상을 바꾸고 있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그 순간 수많은 서름이 녹아내리고 그녀의 과거와 현재가 처음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서령은 한국을 대표하는 인물로 세계 식품 컨퍼런스의 기조연설자가 되었다. 우리 세대, 우리 어머니 세대의 손맛이 이제 세계인의 밥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수많은 이들이 기립박수를 보냈다. 그녀의 인생은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EBS 프라임 시간대에 방영되었고 걸레에서 금수저까지라는 제목은 수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붉혔다. 국민청원에는 서령 대표를 교육부 명예교사로 지정해달라는 요청까지 올라왔다. 서령은 한적한 시골의 작은 학교에 기부를 하며 은퇴를 준비했다. 그리고 어느 날 구내 식당에서 하얀 앞치마를 입고 밥을 푸는 그녀의 사진이 SNS에 올라왔다. 아직도 현장에 계시네요. 그녀는 말했다. 나는 밥을 퍼서 세상을 바꾼 사람이니까요. 서령은 도시락 사업에서 은퇴한 뒤 조용히 고향 마을로 내려왔다. 도시의 화려한 빌딩 숲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어깨를 부딪히며 살아온 그녀였지만 이제는 이른 새벽 산길을 걸으며 논밭 냄새 맡고 이웃들과 된장국을 나누는 것이 더 행복했다.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그녀는 이미 전설이었다. TV에서 보던 사람이 바로 옆집에 산다는 사실에 처음엔 다들 머쓱해했지만 서령은 언제나 그렇듯 털털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밥 짓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마을 회관에서 어르신들에게 점심 도시락을 만들어 나눠주기 시작했다. 주 3회 무료로. 직원도 없고 홍보도 없지만 그 밥을 먹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했다. 서울에서 먹던 5성급 호텔보다 맛있어. 어느 날 마을 이장이 찾아왔다. 서령 씨, 올해 경로잔치 우리 마을이 주최라는데 혹시 그날 식사 좀 맡아줄 수 있을까요? 그럼요. 제가 해야죠. 그녀는 정성을 다해 메뉴를 짰다. 돼지불고기, 더덕무침, 나물 비빔밥, 황태국. 모든 재료는 마을에서 직접 난 것으로만 사용했다. 그날 회관에는 100명이 넘는 노인들이 모였고 그녀의 손맛이 담긴 도시락이 배달되었다. 조용하던 식사 시간이 갑자기 누군가의 울음으로 깨어졌다. 이 맛 40년 전에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이랑 똑같아요. 노인의 눈물은 모두를 울게 했다. 그 장면을 우연히 찍은 한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사진과 함께 SNS에 글을 올렸다. 이분 알고 보니 도시락으로 세계를 감동시킨 분이래요. 지금은 우리 마을에서 어르신들 밥 해드리고 계시대요. 세상에 이런 따뜻한 사람이 있다니. 하루 만에 10만 이상의 좋아요, 수천 개의 댓글, 그리고 수많은 언론의 연락이 쏟아졌다. EBS, KBS, MBC 등 주요 방송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서령은 다시금 카메라 앞에 섰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돈 벌었으면 이제 편하게 살아야지라고. 하지만 저는 생각해요. 제가 만든 밥 한 그릇으로 누군가가 울고 웃는다면
그건 세상 어떤 상보다 값진 일입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노년층뿐 아니라 젊은 세대도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의 곁에서 꾸준히 도시락을 배워온 젊은 여성이 있었다. 29살의 이수미. 한때 대기업 요리연구원으로 일했지만 화려한 경력 대신 서령을 선택한 인물이었다. 대표님, 이젠 제가 배턴을 이어받을게요. 대표님의 방식, 맛, 철학 그대로 지켜갈게요. 서령은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밥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야. 그 마음을 지켜줘. 그날 이후 푸른정 도시락은 다시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이수미의 경쾌한 아이디어와 서령의 손맛이 조화를 이루며 도시락은 단순한 식사가 아닌 하나의 브랜드 감성이 되었다. 서령은 전국 대학교에서 노년의 꿈, 청소부에서 대표이사까지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게 진짜 인생 수업이다. 창업 수업보다 이 강의가 100배 낫다. 한 교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우리 어머니가 청소일 하셨는데 대표님 이야기 들으며 어머니 손이 생각났습니다. 한 매체와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다.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 중 가장 자랑스러운 게 뭡니까? 서령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대답했다. 처음으로 엄마가 제게 미소 지어줬을 때요. 밥솥 앞에 앉아있는 날 보고 잘했다, 따라 하셨을 때. 그게 제 인생의 상입니다.